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짐송님이랑 여러 번 얘기했던 글 쓰고 욕먹는 사람 이분 꼭 모셔야 된다. 이분 정도는 나와줘야지 글 쓰고 욕먹는 여자들 얘기를 한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오래 기다렸던 홍승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핸드마이크라 박수를 칠 수 없어요. 네. 다들 그래서 보통 허벅지를 때리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하고 있는데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필 노동자 홍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도 비혼이신가요? 네, 비혼입니다. 네, 저희 여러 종류의 비혼이신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떤 비혼이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폴리아모리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혼인신고서에 칸이 2개밖에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강제 비혼자가 여기 맞습니다. 근데 사실 폴리아모리 관계 맺기 전에도 그냥 어떤 결혼 제도에 굳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비혼을 지향해 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단지 나 혼자서 좀 자유로운 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고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혼인병등권이나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생활동반자보호법 이런 어떤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게 고루하다니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올드하지만 저희한테만 고루한가? 다 너무 지난 얘기지만 혼인병등권. 알겠습니다. 저희 비욘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즐겨 들어요. 요즘에 특히. 어떤 에피소드가 재밌으셨어요? 일단 비욘세를 알게 됐던 거는 그 이진송 작가님이랑 함께 하신 차녀 힙합을 제가 첫째인데 둘째인 동생과 함께 들었었거든요. 되게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님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 동생이 처음에는 언니는 나한테 그런 거 없었지 하다가 사연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언니가 차별한 거였나? 이런. 그래서 저를 방송 듣는 내내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게 들은 이후로는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그거 하셨던 게 너무 공감됐던 것 같아요. 뭐 보내실 사연 없나요? 저 진짜 많아요. 제가 16살 때부터 거의 쉼없이 연애를 해왔었는데요. 연예인이에요. 맞아요. 연예인 홍승 작가님 함께 망한 연애가 저도 진짜 많고 그때 사연에서 나왔던 약간 허언증 있는 애인 저도 막 저랑 헤어지는 이유를 자기 심장병이 있었다. 이런 나는 심장이 없어.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 뭐 바람도 경험해봤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 역시도 언젠가 한번 썰을 풀고 싶다. 근데 속상한 게 어쩜 그렇게 다들 비슷한 경험이 많나 몰라요. 그니까요. 뭔가 폭력적인 걸 당한 경험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연대감 정말 풀게. 씹을거리라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금방금방 친해지나 봐요. 맞아요. 삶의 굴곡이 비슷한 접점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필노동자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일상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돈을 버는 일은 글쓰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는 책과 관련된 말하는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권의 책을 출간했었기 때문에 북토크나 뭐 글쓰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올해는 약간 반강제적인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맞아.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된 원고를 규칙적으로 쓰는 거가 일단 일상에서의 첫 번째 목표고요. 나머지는 같이 사는 멍멍이들 산책하고 식구들 같이 돌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멍멍이 넷이 손뭉치 넷이 달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홍승은 작가님 집에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맞아.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혼날 수 있지. 근데 예전에 친구가 회계사인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산이 소인 업체가 있대요. 소가 한 마리에 1억이 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소가 60마리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60마리가 정확히 있는지를 세서 자산에 반영을 해야 된대요. 네. 감사를 나가면. 근데 세고 있는데 왼쪽에 있던 소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멘붕이 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경험했어요. 아, 그래요? 한 마리씩 소개를 해주면서 막 얘는 부엉이고 얘는 컬이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엉이가 움직이는 순간 없어졌어. 말티 넷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화목한 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 소리를 내는 개인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내죠. 네. 저희는 지금 멍멍이들이 없는 2층에서 녹음하고 있고요. 아마 들으시자마자 제목부터 보고 폴리아모리 이러고 달려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욘세는 워낙에 막 혼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라 네. 여럿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일단 이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책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책 소개를 하려면은 네. 식구 소개를 먼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8년째, 햇수로 8년째 만나고 있는 애인 우주와 네. 그리고 6년째 만나고 있는 지민과 네. 그리고 멍멍이 넷까지 해서 7식구가 함께 네. 살고 있고요. 네.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는 2인분의 네. 사랑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네. 셋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안팎의 이야기들을 네. 담은 책입니다. 네. 아마 지금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듣고 헐레벌떡 달려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디 한번 내가 들어보고 때려보겠다라고 아닙니다. 전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열린 네. 마음으로 들어주실 맞아요. 거라 믿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텐데 제목을 보고 달려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쵸. 우리 청취자가 아닌 분들은 그럴 수 있어서 맞아요. 안 그래도 이게 비혼인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혼이면서 동시에 폴리아모리스트이지만 사람들이 내가 비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다는 말을 할 뿐인데 내가 마치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 네.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정답이고 너희들은 어리석어. 결혼한 너희들은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네. 뭔가 그런 지점도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사실 폴리아모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왜 1대1로 만나? 네. 너도 여러 명 만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네. 거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을 오해 없이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에 미디어에 지금까지 나온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현장감. 우리가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줄 알까봐. 근데 소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괜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면은 멍멍이들이 반응을 해요. 누가 오는 줄 그렇구나. 알고. 진정성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집에서 녹음하고 있다. 대가족이 함께하는 홍승은 작가님 집이고요. 책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책이 나오고 나서 되게 여러 반응을 접했는데요. 기억에 나는 거는 네. 일단 그 대중의 반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 번은 경향신문에서 네. 정말 짧게 이런 책이 나왔더라라고 소개를 네.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가자마자 하루에 4,652개의 악플이 쫙 달린 거예요. 그런 뭔지 반응. 너무 알겠고. 그런 반응이나 혹은 독자들의 반응 같은 경우도 네.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반응을 네. 많이 접하거든요. 뭐 가령 제가 이전에 써왔던 책들도 페미니즘이나 어떤 네.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환영받는 글을 써오는 작가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이번 책 같은 경우는 표지 자체를 네. 누군가에게 보일까봐 숨겨야 했다라고 하는 리뷰를 정말 많이 접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김규진 작가님이 네네. 영상에서 두 애인을 소개해 주시는데 네. 자신 역시도 그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가 표지 누가 볼까봐 이렇게 숨겼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한 기혼 여성분이 북토크에 오셨었는데 네. 식탁에다가 이 책을 놔뒀대요. 네. 남편이 보더니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냐고. 그래서 정말 다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히지도 않고 심하게 오해받고 질타받는 책이기도 네.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걸 봐주신 분들 중에서는 네.
기혼이든 비혼이든 상관없이 내가 여태까지 관계 맺어왔던 그게 연애에 국한되지 네. 않고 관계 맺음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엄마 좋은 네. 얘기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비혼세를 하면서 나는 비혼인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비혼을 대표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갖고 있는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아 비혼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고 내 어떤 스타일이나 뭐 집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이게 그냥 나의 방식인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때요? 정말 부담이 많이 됐죠. 식구들하고도 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폴리아모리의 대표로서 여겨질 네. 것 같고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항상 사족을 붙이긴 했거든요. 네. N개의 사랑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폴리아모리라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그 형태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대표성, 덩어리체 네.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감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라면 조금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발언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런 논의를 많이 해왔던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그럼 폴리아모리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작가님 얘기랑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의 관계를 맺게 됐는지. 네. 이 폴리아모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려면은 책 네. 한 권이 더 맞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폴리아모리는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다자 연애 그래서 다자에 엄청 방점을 찍고서 받아들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비독점에 좀 더 방점을 찍고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지금 관계를 맺기 전에는 모노가미 연애, 모노가미는 네. 이제 1대1의 혼인을 전제로 한 어떤 네. 그런 연애 방식을 얘기해요. 근데 모노가미 연애를 쭉 이렇게 해오다가 그 모노가미 안에서의 독점성이라는 게 너무 전제되어 있잖아요. 네. 서로 합의해 본 적도 없는데 사귀는 순간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은 통제가 당연히 어떤 로맨스의 서사로서 그려지고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주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데이트 폭력이나 혹은 뭐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감시, 통제 네. 이게 되게 상대와 나에게 권리처럼 주어지는 것들 네. 이게 좀 저는 불편함과 위협을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만 내가 사랑이라는 것 혹은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네. 마침 20대 중반쯤이었어요. 네. 그때 페미니즘을 정말 삶으로 확 이렇게 흡수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네. 또 비욘세에도 많이 출연하셨던 이진송 작가님의 네. 개간홀로 네.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서사들을 접하면서 나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네. 상대랑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네. 이제는 좀 의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열어놓고 사귈 수 없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때는 우주랑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런 연애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네. 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없을까? 라는 내용도 합의의 하나의 어떤 화두였던 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커플들이 얘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우주를 만나고서 한 2년이 지나고 3년째쯤 됐을 때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민 지금 만나고 있는 지민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우주랑은 이제 서로 관계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을 항상 의논하는 사이였었어요.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의논했던 네. 사이이기 때문에 우주한테 먼저 얘기를 슬쩍 꺼냈었죠.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주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여태까지 몇 년을 만나면서 해왔던 말이 있으니까 네. 질투심을 느끼더라도 일단 한번 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민한테도 감정이 커지기 전에 네. 나는 지금 뭐 3년째 만나는 애인이 있고 동거 중이에요.
네.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어요라고 네.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줬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이 10분도 안 돼서 네이버에 검색해본 다음에 저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책에서도 얘기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제 의견을 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줬던 어떤 맥락에는 네. 우리가 만나게 됐던 어떤 계기와 위치성, 제가 글을 쓰고 지민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을 갔다가 네. 만났던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위치성 때문에 좀 더 제 발언에 힘이 실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강연에서 만났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든 만나고 싶었을 수 있지 않냐? 네.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중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일단 그 당시에 지민이 저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 또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럴 때 어떤 정말 만나고 싶어서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연자라고 해서 유독 더 만나고 싶었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강요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민에게 저는 이제 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만날 때 그 상대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는 안 되겠어 하면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그 어떤 시간과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공했기 때문에 지민도 제가 강요했다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깊어지거나 어떤 친밀감이 되게 많이 쌓이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하니까 오버 아닌가? 저도 그거 진짜 고민했어요. 지금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저도 진짜 고민했어요. 그게 약간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맞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게 타이밍을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 처음에 왔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카톡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있죠. 네. 그때 말했어요. 너무 먼저 알겠다. 그때 넘어가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죠? 네, 벌써 6년 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세 분이 다 이게 분명히 가능한 시스템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거에 대한 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은 없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지금의 단계에 오기까지 전쟁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너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실제 전쟁 같은 사랑은 저보다는 우주와 지민이 훨씬 날것의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 한 1, 2년? 초반에 셋이 만나고 1,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호칭 문제부터 해서 일주일은 7일인데 이 홀수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서 보낼 것인가. 크리스마스, 연말, 제 생일 이런 때 누구와 어떻게 보낼 건가. 그래서 저희가 막 그때 했던 게 제 생일날 낮에는 누구랑 밤에는 누구랑 근데 밤이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쵸. 이것 때문에 또 쟁탈전이 있고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고민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하나 계속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은 계속 이야기 듣다가 저도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잖아요. V 관계에서 제가 꼭지점에 있는데 꼭지점의 의무 중에 하나는 두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런 노동을 하는 관계에 필요한 노동을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한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느라 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번은 제가 열병이 난 적이 있어요. 얼굴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때는 제가 잠시 파업, 난 너무 힘들다. 두 사람 다랑 그냥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 게 새삼 저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두 명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V의 꼭지점이 아닌 사람들의 고통만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너는 뭐 둘 다 취하는데 뭐 복에 겨워서 누리기만 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정말 하루에 많은 에너지를 네. 두 사람과 소통하는 데 써야 하는 거. 네. 그리고 사실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어서 네.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고 힘든데 저 네. 혼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달되는 슬픔이나 고통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음. 피곤해서 시켜줘도 못 하겠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되게 에너지가 많아서 네. 폴리아모리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에너지가 얘기 많고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제 나는 정말 모노가미가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독점 연애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얻는 와중에도 다 읽고 나니까 나는 이게 나와 맞는 방식의 연애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찐 사랑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끊임없는 노력과 합의를 거치면서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보통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1대1 관계를 맺을 때도 네. 우리가 질투라는 게 폴리아모리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1대1 관계에서도 네이트판만 찾아봐도 과거부터 뭐 연예인 좋아하는 것부터 네. 하나하나가 다 질투거리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노가미 관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을 네. 서로 뭐 어떤 소통이나 그런 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던 어떤 네. 그게 있는데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에너지가 드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 분야의 네. 어떤 조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모노가미에 비해서 더 힘들었냐라고 물으면 오히려 저는 모노가미일 때 다른 미지의 누군가 혹은 그의 과거의 누군가를 네. 질투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정말 많이 서로 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힘들었다는 네. 거는 또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명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룰은 계속 바뀌니까 연애가 너무 생물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폴리아모리라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대단한 검색 결과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애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폴리아모리 이런 게 많아서 네. 폴리아모리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폴리아모리야라는 거를 앞세워서 굉장히 수많은 감정적인 폭력을 했던 사람들 일화가 막 미친 네. 듯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폴리아모리라고 했을 때 다들 제일 처음에 기억하는 게 뭐 연예인 참견에 나왔던 유명했던 사연이라든가 네. 네이버판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항상 플로우가 그렇잖아요. 되게 잘 사귀던 뭐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랑 너무 요즘에 친밀하게 지낸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었어. 네.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삼았는데 나 폴리아모리야. 네. 넌 정말. 몰랐지. 나 폴리아모리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네. 다른 언어를 주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모노가미 아까 말한 잠깐 개념 정리 시간을 네. 갖자면요. 네. 모노가미가 이제 1대1의 그런 관계, 독점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네. 모노가미 이외에 이미 세상엔 수많은 논 모노가미 관계들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람, 오픈 릴레이션십, 네. 그리고 뭐 폴리아모리 이런 네. 되게 다양한 관계 맺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논 모노가미 관계랑 네. 폴리아모리를 좀 개념을 구별했던 것은 네. 이 폴리아모리의 핵심 가치를 아까 비독점을 얘기했지만 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합의라고 네. 하는 거. 합의는 통보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책임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릴레이션십과 조금은 다른 부분일 네. 거, 헌신성 같은 네. 거고. 세 번째가 평등한 네. 관계를 지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뒤늦게 들켰다라는 것 자체가 합의가 그렇죠. 이미 안 된 거기 때문에 폴리아모리 아니다라고 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 제발 좀. 그런 네. 분들은 지금 너무 신이 나 있거든요. 폴리아모리라는 개념이 생기면 야 이거다. 유레카다. 나 이제 그러니까요. 아무랑이나 자고 다니는데 쓸 수 있는 너무 편리한 게 생겨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 인간 본성을 말하잖아. 인간 맞아요. 본성은 독점력이 근데 그걸 누구의 기준으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이런 생각 없이 사람 본성은 원래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없거든. 네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넌 너무 약간 뭐랄까 뒤처지는 사람.
보수적이야.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의 네. 아이콘이다.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네. 나보다 뒤처진 사람, 고리타분한 한심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음. 실제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차라리 그냥 그분들이 좀 퉁쳐서 나는 논 모노가미 관계를 지향해라고 네, 했으면 네,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다르게 또 폴리아모리를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부 다처제 아니냐, 바람의 합리화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다자에 그쵸. 꽂혀가지고 다자면 무조건 다 폴리아모리라고 네. 보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책에 네. 잠시 홍보처럼 느껴지겠지만 잘한다. 책에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열심히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처음에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다처제와는 분명히 오히려 저는 반대 지점에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잘하신다. 아니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페미니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특히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여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불평등에 반대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제가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저는 정말 어쨌든 네. 라벨이 바로 붙여지는데 남성이 얘기하면 되게 쉽게 유니콘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같은 임금 받아야 돼라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 남성이 얘기하는 순간 되게 유니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열심히 전시하던 분들이 네. 나중에 이제 자기 애인한테 나 폴리아모리스트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나는 근데 그거는 별론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빵 터졌던 얘기 그거예요. 내가 페미니즘 해줬는데 넌 폴리아모리 못해줘? 얘기를 듣고 대단한데? 대단한 논리 점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분은 헤어지셨나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관전하신 입장이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네. 저도 이제 뭐 사귄 것까진 아니지만 잠깐 만났던 사람이 누구 만나서 밥 먹고 왔어. 어디서 만났는데 저번 달에 틴더에서 만났어. 이번에 만난 건 2번째야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데이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했더니 이제 노발대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편협하냐. 아유. 뭐 어디서든 친구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100% 네. 폴리아모리를 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럼 자유는 소중하잖아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자유가 가능하려면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절대 평등에 대한 거는 내려놓고 네. 내가 일단 즐기고 싶다. 네. 이게 좀 저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폴리아모리를 마치 되게 가장 진보한 힙한 거 이거 이해 못하면 네가 되게 고리타분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막 연락이 와서 너무 멋있어요, 뭐 대단해요 이런 시선은 없는지. 욕 받았던 게 욕 먹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그런 얘기를 근데 듣긴 했어요. 그리고 흔히 좀 많은 남성분들이 연락을 해서 사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혹은 뭐 저 결혼했는데 옛날에 다른 여자 사랑했던 적이 있고요. 뭐 이런 거를 고해성사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폴리아모리스트인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하도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레퍼토리가 이제 저희도 생겼어요. 폴리아모리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형 어떤 명사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폴리아모리에서 얘기하는 합의와 어떤 이런 비독점성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너랑 나는 이제부터 비독점적인 관계야 라고 해서 비독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평등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저는 폴리아모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힘든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평등을 추구하는 게 그냥 말로 듣기로는 되게 평화롭게 들리지만 이게 되게 유사시에 내야 하는 용기잖아요. 맞습니다. 한쪽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라든가 맞아요. 실제로 시도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는 사실 권력이 또
이 작동을 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 경제적인 거나 성별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각자의 위치, 몸의 상태 네. 다양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게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야기건 다른 이야기를 할 네. 때에도 각자의 위치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네. 이야기를 강요하는 건 네. 그건 사실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룰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폴리아모리 셋이 같이 북토크 가거나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회의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규칙이라고 했을 때 네. 친구 셋이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하우스메이트만 생각해요. 있어도 맞습니다. 규칙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어떤 각 잡고서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의 날 겸 일주일 동안의 각자의 어떤 생활 근황 네. 나누기 이런 네. 것과 또 가게 상태 네. 또 멍멍이들 돌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네. 합의의 갱신 가능성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 이거를 1년 후에 못 바꾸어서는 안 된다. 네. 언제든 어제 얘기한 것도 오늘 충분히 대화해보고 네. 이게 맞다 싶으면 또 바꿀 수 있고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꾼 게 있어요? 생각나는? 그렇게 해서 바꾼 거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네. 주로 그런 얘기예요. 제 3자? 네. 혹은 이제 두 사람은 제 2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무조건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다 열어놓는 또 네. 관계도 있겠지만 네. 아닌 관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섹파를 만난다면 네. 어떻게 만날 것인지 네. 혹은 함께 살고 싶은 애인을 만나게 된다면은 네. 기존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계속 어떻게 좀 조율되고 바뀌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애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경우도 있었고 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 생각이 나요. 저 친구랑 얘기하다가 오픈 릴레이션십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그 친구가 저희 자주 얘기하는 피우다 언니랑 네. 두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기로 합의한 순간부터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밖에서 다른 관계를 맺었을 때 밖에서라는 말이 이상하네. 야외도 아니고 관계를 만약에 맺기로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본인의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관계를 존중한다면 그때부터 해야 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검진 결과를 공유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었어요. 감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현실이 되면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맞아. 저희도 딱 똑같은 네. 부분에서 서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 네. 하는 거 되게 네.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관계 초반에 얘기했던 거 정관 수술 하는 거 또 얘기를 했었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성적인 얘기를 최대한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어가자면 폴리아모리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교. 네. 그래서 저도 네. 나는 이 얘기는 그냥 나중에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편견이 진짜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수적인 관계 맺음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예 너무 과잉성애화되거나 네. 아예 탈성애화되거나 네. 근데 폴리아모리는 일단 다자를 네. 상상하는 방식의 쓰리썸, 네. 난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듣게 되는 게 특히 여성으로 패싱되는 네. 저에게는 어떤 왕족애냐 이런 식의 성희롱을 정말 많이 너무 생각도 못했다. 방금 하하할 때가 허둥지나 지금 뭘 들은 거야. 네. 왕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승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실제로 북토크에서도 셋이 있을 때 섹스는 어떻게 하세요? 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성소수자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소수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다 받는 질문인 것 같은 게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 친구들이 퀴어 친구들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정말 초반에 나오는 질문이래요. 근데 이성애자도 엄청 액티브하게 섹스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내 남자친구야 라고 했을 때 어머 너네는 앞으로 하니 뒤로 하니 이러고 물어보지 않는데 다들 야 레즈비언이면 섹스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례해요. 그걸로 어떻게 뭐 성에 차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친구가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실제로 있나 봐요. 많이. 네, 진짜 많이 있어요. 사실 폴리아모리 커뮤니티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에이섹슈얼인 폴리아모리스트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항상 이제 폴리아모리 하면은 섹스로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라고도 말할 것 같은데 작가님을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 오고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있었어요. 종종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 작가님까지만 갈 게 아니라 저는 비혼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는 신나게 섹스하는 걸 좋아해서 결혼을 안 하나 보다. 네. 한 남자랑만 섹스하게 될까봐 비혼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섹스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성향인 거고. 그러니까. 비혼자 중에 제가 갖고 있는 내가 뭐 무슨 단 거 먹는 거 싫어하고 뭐 매운 음식 좋아하고 이런 것 중에 저의 성향인데 네. 비혼만 해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거든요. 맞아요. 들이대면은 당연히 받아줄 사람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었는데요. 갑자기 자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워딩부터 구리죠. 이때 제가 경계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바로 뺐었지. 상담을 너무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온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몇 년 됐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본질 고민 뭘까 했는데 자기가 애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들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폴리아모리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본질을 어떻게 자기가 해줘야 섹스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제 손에 자꾸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너무 싫다. 정말 구리죠. 그런 일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있다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저는 비욘세 하면서도 얘기 듣거든요. 네가 그러면 그냥 너 혼자 비혼으로 살면 되지. 왜 너는 그걸 말해야 되냐? 맞아. 왜 그걸 꼭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냐? 맞아. 왜 굳이 말하냐? 너네끼리 잘 살면 되지. 심지어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그러니까 니네가 나대지 않으면은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지 않으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는 빠한 소리와 비슷하게 저도 물어볼게요. 굳이 왜? 지금 이 집 와이파이가 폴리아모리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해를 바라냐. 너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차별을 그냥 감내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세상에. 조용히 숨지게 살아라 라는 건데 그런 시선 때문에 사실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노가미 연애를 했다면은 글을 뭐 썼을 수도 있지만 굳이 어떤 쓸만한 거리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뭐 정말 다양한 차별들 있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민 같은 경우는 졸업을 1년 앞두고서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무기정하게 당하기도 했고 이런 큼직한 차별부터 해서 일상적으로도 항상 셋이 어떤 관계세요? 저희가 폴리아모리라고 밝히는 순간 다가오는 시선들이나 항상 무언가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것 자체가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서 일단은 쓰게 된 것 같고요. 지민의 말투처럼 저도 둘째로 첫째 둘째 둘째는 연장선에서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후수성은 되게 오해받기 쉽긴 하지만요. 주로 우리가 봐왔던 사극에서의 어떤 그런 첩과 후궁 뭐 이런 본처와 이런 이미지 아니면은 사랑과 전쟁에서 봤던 것 같은 바람 이런 식으로만 해석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저는
관계 형태보다는 내용에 네.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교제 살인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연재기획 기사로 나왔던 것처럼 데이트 폭력 문제, 안전 이별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 모노가미 관계 안에서 있을 때 네. 그럴 때 사람들은 재수없게 운 없이 보는 눈 없어서 저런 남자 맞아. 만났네라고 하지 이 관계의 역동 안에 어떤 규범과 어떤 전제가 네. 그런 폭력을 합리화하게 만드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태보다는 네. 그 관계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를 네.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저는 폴리아모리 형태로 사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폴리아모리에서는 이런 관계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누구와 어떻게 어떤 네.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 함께 해나가고 네.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읽어본 입장에서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를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 관계를 보면서. 그래서 아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하면서 아 이게 나랑 맞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나는 폴리아모리스트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런 내용은 내 관계에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폴리아모리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되게 많은 정서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고 이 책을 만약에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니 나 폴리아모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나도 약간의 정보가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거 폴리아모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스스로한테 생긴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사실 폴리아모리를 이렇게 통보하듯이 하면서 네. 압박하는 사람은 그 주제가 폴리아모리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네. 다른 주제로 무엇이든 맞아요. 간에 압박할 수 있죠. 그냥 유용한 게 하나 생겼을 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왜 어설프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가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나는 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이미 그 구도 자체가 정말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미 그 제안 자체부터 폭력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너가 나한테 시도하는 게 얼마나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지 얘기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애 관계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다른 관계 맺음과 전혀 다르게 네. 관계 설정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배워왔던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명제를 막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소유할 수 없다. 네. 나는 누군가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 네. 나는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애가 들어가고 폴리아모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말이 돼? 라고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네. 폴리아모리를 연애나 어떤 이런 걸 떼고서 관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우리가 친구 관계 안에서도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네. 서로의 감정이나 성향이 달라지니까 네. 계속해서 감정 노동도 하고 네. 함께 살면 가사 노동도 하고 돌봄 노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폴리아모리도 그런 노력을 하는 관계다라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얼마 전에 친구랑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최근에 연애를 끝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둘이 좀 약간 덜컥거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연애를 할 때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하러 갔다가 어디서 누구를 보고 이 사람이랑 한 10분 얘기를 해놓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네. 대신에 누굴 좋아하면 막 와 하면서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친구한테 단톡방에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 화장실 간 사이에 얘들아 나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단톡방이 막 난리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동안 계속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상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제 애인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돼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되게 빠르게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훈련돼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저의 성향일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을 상상하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막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뭐 애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식었어. 그랬더니 그런 감정을 지금도 느낀다고? 누군가가 좋을 때 그렇게 막 이런 이렇게 진짜 무슨 폭죽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도 느끼냐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연애가 끝나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잘 사랑해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20몇 살 이후로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 뒤에 연애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자기는 연애에서 그런 느낌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만나냐 했더니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고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하면 마음에 답하는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거기서 어떤 느끼는 자기 효능감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느끼는 사랑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말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사람들이 폴리아모리나 이런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독점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이 사람을 완전히 갖고 싶은 것만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응당 이 사람의 모든 걸 소유하고 싶고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절대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사랑의 코어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진짜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이다 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럼 과연 우리가 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온전히 소유한 적이 있는가? 네. 를 질문해보면은 네. 나조차도 매번 바뀌는 존재인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방금 혼세님 말씀 들으면서 네. 폴리아모리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 네. 혼세님의 얘기에서 딱 생각이 났어요. 아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애나 어떤 연애와 이어지는 가족이라고 네. 하는 것들 정상 규범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관계에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죠. 위계화. 네. 그래서 가장 진한 관계는 원가족 혹은 혈연, 뭐 혼인으로 네. 이루어진 거. 네. 연애만 했다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내 혹은 그에게 중요한 관계는 연애 네. 관계. 네. 그 외에 친구들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다 뭔가 주변화되어 버리는 더 그 위계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위계 관계들을 저는 모노가미의 특징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 네,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했지. 네. 이런 모노가미의 네. 특징에서 네. 사실 폴리아모리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관계의 확장성 그리고 위계를 의심하기. 네. 그래서 연애에 특권해주고 이 연애의 수를 늘리자라는 거라기보다는 네. 왜 연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어떤 돌봄과 이런 걸 몰빵해야 하는가. 네. 사실 기혼인 엄마들만 봐도 그런 네. 이거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남편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게 훨씬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연인보다 더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친구와 맞아요.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더 돌봄을 나눌 수도 있는데 항상 왜 우선순위는 그렇게 설정되는가에 네. 대한 질문도 사실 저는 폴리아모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연애 정말 지금 옆방에서 타이핑을 하고 계시는 이진석 편집장님이 마이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분이 들어오면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막 무슨 소리는 들리네요. 그래서 저희가 셋이 녹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현 작가님이랑 둘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옆에서 묵음으로 웃다가 지금 자기 얘기 나오니까 이 정도 오디오 들어가도 되겠지 않나 아니란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제 웃고 계시는데 개간홀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연애랑 사랑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폴리아모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게 폴리아모리를 형상화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결혼했다. 네. 라는 영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나서 그걸 선언하고 나서 손예진이 견뎌야 하는 어떤 생명의 위협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을 조르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 빌미를 제공했잖아. 맞아. 오히려 네. 김주혁 씨한테 되게 이입하게 만드는 네. 구도나 서사 자체가 네. 그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결혼했다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저 봤던 리뷰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사람들이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가 폴리아모리야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서 네. 항상 그 꼭지점에 손예진 씨가 네. 배우였잖아요. 근데 네. 그 영화 안에서 손예진의 캐릭터는 매우 매력적이고 정말 그렇죠. 예쁘고 네. 일도 잘하고 근데 가사노동도 맞아. 두 집 살림을 너무 맞아. 잘하고 시어머니도 너무 잘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슈퍼 여성이 딱 탄생을 했는데 네. 제 사진을 누군가 찾아봤나 봐요. 네. 리뷰에다가 손예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긴 것도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왜 얘는 뭔데 애인 2명하고 사냐. 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또 그래서 다른 분명히 네. 이제 왜 애인 2명이랑 사냐 손예진도 아닌데 맞아요. 하면서 왕족일 것이다라고 미친놈들이 돈이 많나 이런 돈이 많나 아니면 뭔가 그 기술이 좋나 대단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나 이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폴리아모리 얘기를 안 했는데도 운동 에세이 얘기했을 때도 저렇게 생겼네. 맞아요. 뭐 명절에 무례한 질문 하지 맙시다라는 칼럼 썼을 때도 그래서 예쁘냐. 맞아요. 그리고 뭔가 원래 글 쓰는 여자들은 뭘 써도 맞아요. 숨만 쉬어도 예쁘지도 않은데 숨을 쉬네. 근데 게다가 폴리아모리 얘기했는데 네.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결혼했다 해서 저는 되게 문제적이었던 거는 방금 혼세님이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질투를 느끼는 감정의 폭력으로 연결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 그려서 보는 사람들이 그의 고통과 네. 그가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에 더 공감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라는 국내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폴리아모리는 언젠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혹은 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살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성역할은 그대로 이제 네. 반복하는데 그 인원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걸 이런 해낼 식으로. 자신이 없다면 시작도 말아야 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야말로 정말 이런 표현 요즘에 써도 되나요? 한남? 써도 되죠? 아닌가?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네. 욕망을 팬티를 벗어서까지 완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시대에 다른 상상력을 제공하는 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봤을 때 우리는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 생각합니다.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근데 거기서 김주혁은 그럴만 했잖아. 거기서 맞아요. 그 역할은 그럴만 했잖아. 맞아요. 거기에서 목 안 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는 게 야 너무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사랑을 사랑해. 맞아요. 사랑을 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친구 사이에서도 혹은 네. 형제 자매 뭐 사이에서도 질투라는 것은 항상 우리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친구 셋이 있을 때 둘이 뭔가 나보다 더 대화 많이 하면은 괜히 소외감 느끼고 네. 질투 느끼고 하는데 이 질투 이후의 행동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내가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너 왜 나랑 안 놀고 쟤랑만 놀아 하고 때리거나 네. 당연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오히려 그런 걸 주장하는 친구를 좀 이상하게 네. 보게 되는데 왜 연애 관계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독점성이 전제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저는 가부장제라고 네. 하는 것과 네. 모노가미에서의 그 독점성이라고 하는 게 네. 맞물려가는 톱니바퀴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그 가해자들이 되게 자주 보이는 패턴이 맞아요. 그거잖아요. 막 이렇게 폭력을 가해놓고 너 너 연락 안 되면 나 돌아버리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면 네. 거기에서 신체적인 약자인 여성한테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을 다들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느낌? 맞아요. 사회에서 그 질투와 연결되는 폭력을 승인해주고 맞아, 오히려 맞아. 부추기는 것들이 네. 있죠.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되게 연세 이런 시사 방송이 프로그램. 아니었는데 지금 난리야. 들으시면서 잘못 듣고 있나? 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 반응. 폴리아모리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네. 가끔 저랑 싸울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만 네. 네가 쓰는 게 글이냐? 뭐 이런 아니, 너무 화날 때 너무 결정적인 상처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풀리면은 사과해요. 네. 근데 엄마는 그래도 항상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이고요. 존중해주는 네. 편인데 아빠가 군인이었기도 했고 아이고. 공무원이었고 네. 무척 예전엔 특히나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좀 싫어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자체도 처음에 엄청 반대가 심했었고 또 게다가 이걸 글로 쓴다고? 네. 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초창기에 작업을 잘 해놨던 것 같은 건 제가 이전에 썼던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네. 아빠가 가족 내에서 폭력 썼던 거 네. 혹은 제가 당했던 데이트 폭력 네. 혹은 임신 중절 경험이나 네. 이런 거를 계속 써왔던 불효녀였던 네. 거죠. 동생 역시도 그런 글을 쓰는 아유, 작가 이 집 쉽지 않지. 아빠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단단해진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네. 근육이 좀 생겼다. 옆방에 있던 그 진성님께서 역시 부모를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고 자기가 여러 번 얘기했다. 맞아요. 네. 부모한테 좀 상처를 입혀야지 네. 그러니까 뭔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좀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 폴리아모리 책 나온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긴 했지만 네. 막상 나오고 나서는 이 책 잘 되겠다 이런 얘기 핫하네. 요즘 애들이 좋아하겠어. 그리고 또 제가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첫 번째 책인 불편 그 네. 책에서는 아빠가 좀 되게 나쁜 쪽이 한 네. 80%였다면은 글쓰기 책에서는 50% 그 폴리아모리 책에서는 아빠가 좀 개화된 우리 아빠가 진화하고 있다. 아빠는 나쁜 거 30% 그러니까 자기 좋게 썼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빠가 저희를 폴리아모리라는 어떤 정보로 보기보다는 네. 되게 항상 보면서 뭐 우주, 지민이 이런 식으로 서사로서 네. 만나고 구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반대가 전혀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아빠가 와가지고 네. 같이 엄마 아빠 집 계약 하는 것 때문에 네. 부동산 집주인이랑 싸우는 게 있었는데 지민이 요즘에 네. 법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싸우고 법적 지인 한 명 네 있으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뭐 부모를 잘 뭐 교육해야 된다, 뭐 상처를 줘야 된다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게 상처를 준다는 게 아무 맥락 없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하는 거지만 사실 그냥 그거는 자기소개를 할 뿐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뿐인데 맞아요. 그게 엄마 아빠를 상처 준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엄마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칼럼 같은 거 그 사람들은 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순간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건데 이렇게 좀 다르게 살고 있는 여자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 건데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라고 하지만 왜 그 사람과 비슷한 맥락의 요구를 하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게 엄마처럼 유자녀 기혼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는 저는 결혼해서 지금 30몇 년째 살고 있고 딸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다고 해서 그걸 누가 따지지 않지 않냐. 뭐예요? 지금 뭐 다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 안 낳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산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듣지 않는데 엄마 딸은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엄마처럼 내 소개를 했을 때 공격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엄마는 너가 하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엄마를 강하게 맞아요. 키우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에 너무 지치니까 편리한 말을 찾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냥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까지 나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인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페미니즘 강연 가거나 그러면은 청소년분들 혹은 대학생인 분들, 네. 청년분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 페미니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되게 반대하시거나 네. 혹은 나의 성적 지향을 자꾸만 캐물으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거 위치성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서로의 위치성. 근데
많은 경우 부모 자식 관계는 권력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뭐 되게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뭐 이런 순간이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닌 순간에는 계속 경제권이나 뭐 연령, 나이에 대한 거나 그게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 평등한 소통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좀 기울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네. 오히려 통보하는 게 낫다. 맞아. 혹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위치 자체가 흔들릴 것 같으면 굳이 모든 거를 원가족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떠들고 나대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 여러분,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해도 편 들어줘야 된다. 맞아요. 꼭 편 들어줘야 진짜.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요. 네. 그 4,562개의 악플 달렸던 날에 네. 제가 춘천에서 오래 살았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강원 도민일보가 있는데 저 그거 봤어. 저 그 기사 보고 너무 귀엽다. 너무 따뜻하다. 춘천 출신 홍승은 작가 폴리아모리 책 뭐 화제 온라인 화제 이런 네.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하도 욕먹으니까. 네. 근데 엄마랑 같이 그 기사를 읽고서는 엄마 근데 여기 악플 진짜 많이 달렸다. 엄마 보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승은아 원래 모르는 것들이 더 난리치는 거라고. 너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응원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 너는 승은이의 인생을 살아 라고 하고서는 이후에 이제 밤 늦게까지 엄마랑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엄마는 혼전순결 교육을 받아왔던 68년생 네. 저랑 20살 차이예요. 네. 20살에 처음 만난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게 된 게 저였고 네. 그랬던 사람인데 네. 엄마가 특별히 진보적이거나 되게 막 폴리아모리가 뭐고 페미니즘 뭐고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걸 존중하게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어떤 엄마에게 어떤 찾아온 변화들이나 네. 존중, 환대 받았던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진짜.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맨날 저 방송에서 자꾸 네. 엄마 지적 좀 그만해라고 저랑 얘기하는데 친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애가 근데 되지만. 제가 비혼세를 하고 나서 되게 좋았던 점은 엄마가 세상 처음 듣는 얘기들 투성이에요. 저희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라벨만 아는 것과 이 사람의 서사를 자세히 아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깊게 들으면 이게 모두가 폴리아모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일 뿐일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만 보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서 읽으셔야 이렇게 연결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셔야 된다. 명진행자.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리뷰 썼었잖아요. 처음에 네. 작가님이랑 처음 얘기한 게 제가 브런치에다가 이 책을 읽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출판사에 10원 한 장 받지 않고 리뷰를 이제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친구가 레즈비언이거나 저랑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옆 동네 얘기처럼 듣거든요. 옆 동네 얘기처럼 듣는데 이걸 너무 이입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여성으로서 여성과 연애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같은 여잔데 쟤는 어떻게 여자를 만날 수가 있지?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아주 예전에 하던 습관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나랑 다르다. 이상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네 하다가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거봐. 저거 말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내가 이걸 왜 나의 어떤 허가와 납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있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실지도 몰라요.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놀라고 당황스럽고 스스로 자꾸 이걸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치 저는 동성애 찬성하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네가 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인데도 저 되게 오랜만에 경험을 했어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나도 아직 내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익숙하지 않은 거를 봤을 때 나에게 납득이 돼야만 난 이걸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리뷰 말미에 썼던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종자가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고 우리 내 새끼들이 폴리아모리를 하면 어떡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독점 이성의 연애 서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보여주시면 된다. TV를 맞습니다. 틀고 진짜요. 아무거나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뷰 읽고 너무 감동했었어요. 정말요? 저 스스로가 사실 전 중간부터 이 책은 이제 나랑 알바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이 파동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저 근데 되게 신기한 네. 게 이번 책이 유독 네. 되게 혼란스러웠다. 네. 기혼 여성이라고 밝힌 분들의 어떤 리뷰를 볼 때에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했다가 네. 내가 여태까지 맺어왔던 관계들을 돌이켜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다가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 그 혼란이 나쁜 말일 수 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깊이 읽어주신다는 거니까. 맞아요. 어떤 정보로서 그냥 흘려듣는 게 네. 아니라 깊이 읽고 내 삶으로 곱씹는다는 독자의 의견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폴리아모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처음에 그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세상은 변하고 다들 각오하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그동안 어떤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어주는 거일 수도 있고 맞다. 내가 내 안에 이런 일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고 이걸 느끼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는 나 스스로를 되게 오랫동안 미워했구나. 그래서 그게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코어는 있는데 어쩔 거냐. 내가 여기 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게 무슨 내가 정치인이어서 나를 뭐 어디 청와대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뭘 뽑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홍승은 작가님이 그런 건 잘 알겠고 나머지 두 분 네. 잘 살아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둘은 왜 같이 사는 거냐 그렇게 어떡해.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왜 사냐. 굳이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아니냐 이 사람한테 맞춰서 둘 다 뭔가 참고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독점 연애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그 한 명의 애인을 같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두 사람이 네. 서로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멍청하고 막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보야,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왜 한 여자 분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2분의 1로 나눠 갔냐 이렇게 매력이 없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사람의 최근의 근황? 이라면은 우주는 이제 일을 하면서 연구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장애나 성소수자 관련된 책 번역 일도 하고 있고요. 녹색당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민 같은 경우는 한동대에서 무기정학을 받았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무기정학 무효 처분이 나긴 했어요. 근데 다시 그 학교에 돌아가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노무사 준비하면서 하도 재판장에 많이 서다 보니까 법의 언어가 소수자의 언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지금까지 유대 관계를 막 맺어 나가는 과정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중간에서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구경하면서 일단 처음 관계를 맺고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셋이 처음으로 만났었어요. 그전에는 둘 따로 만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됐던 게 대구에서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해하고 눈치 보고 하다가 사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동대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그 대학에서 쫓겨난. 근데 그 사건이 있으면서 외부에 적은 내부를 같이 뭉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우주도 같이 막 전략 짜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막 공부하고 그때부터 다른 관계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긴밀해졌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그 셋이서 왜 굳이 같이 사냐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포항에서 같이 지내다가 이사를 왔던 게 3년 전쯤이에요. 근데 이사를 하는 시기가
이제 겹치게 됐던 거였고 그때 처음에는 각자의 방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방이 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돈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 여러분 저희 의리하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되게 저희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살다가 지방에서 네. 갑자기 수도권으로 오니까 같은 가격이어도 원룸이 너무 작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주거권의 문제와 사실 긴밀히 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은 돈으로 다른 원룸들을 보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셋의 돈을 합치면은 네. 좀 방도 여러 개 있고 쾌적한 데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와서 5가지 의미 하나로 모이면 그래서 그럼 한번 봐보기나 하자. 네. 같이 살 건 상상도 못하고 네. 하다가 이 집을 마지막에 딱 보게 됐는데 네. 너무 반한 거예요. 그럴만한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만의 어떤 사적인 공간, 네. 뭐 화장실도 3개 있어야 되고 네. 또 한국의 주거가 네. 대부분 4인 가족 중심으로 그쵸. 되어 있다 보니까 안방이 너무 크고 다른 거 작고 이런 네.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은 방마다의 크기도 되게 적당하고 공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살까? 그래 한번 우리 원룸 인생을 벗어나서 네. 한번 집에서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살게 됐던 거 네. 되게 대책 없이 살게 됐던 게 처음에 시작입니다. 어때요? 셋이 막상 살아보니까? 막상 사니까 초반에는 좀 긴장감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옷차림이나 네. 서로 막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막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막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 같이 식구들 카톡방에서 소환해가지고 네. 거실에서 모이시다 해서 거실에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은 술을 좋아하니까 네. 캔맥주나 뭐 이런 거 술 먹기도 하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네. 같이 지내고 또 좋은 점은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데 네.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거 아, 서로의 생일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책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독점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입장은 아예 상상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입이 잘 안 되고 네. 자꾸 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제너큐어인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자꾸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유대가 생기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나중에는 막 내 욕하느라고 둘이 막 뭉쳐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지민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책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집에서 별명이 가부장 혹은 네.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 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로는 다툼이 주로 우주와 지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네. 주로 싸움의 원흉은 저거든요. 그래서 저랑 지민이 크게 싸우거나 저랑 우주가 싸우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지민이 특히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제가 막 뭐라고 이렇게 다다다닥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지민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울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럴 때 우주가 지민 방에 똑똑하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마치 아버지가 공부하기 힘들지. 저한테 받았던 상처를 아니까. 그 어떤 포인트인지 아니까. 제가 애인을 네. 긁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어떤 화법으로 말하는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기도 저한테 당했던 게 있으니까 아유 승은이 진심이 그게 아닐 거예요 지민님 이러고 저 씩씩거리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유 지민이한테 살살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언젠가 몇 달 전에 한 북토크에서 우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민과 제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섹슈얼하고 로맨틱하고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친밀하고 이제 정말 식구로 한 솥밥 같이 먹는 사이가 네. 되면서 운명 공동체처럼 엮이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그런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네. 보면은 되게 잘 맞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와.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부분을. 근데 또 서로 네. 알게 모르게 저한테 몰래 뒷담화 할 때도 있긴 한데 그치. 그게 되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타인과 산다는 건. 근데 그거를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참을 네. 수 있는 정도?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네. 같이 일하던 어떤 커플이랑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여자분이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는 거고 그 남자친구분, 애인분은 모르다가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두 분이 좀 약간 투닥투닥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여자분이 확 화를 낸 다음에 그랬더니 남자분이 잠깐 이렇게 허리를 뒤로 이렇게 빼고서 저를 쳐다보면서 뭔지 알죠? 약간 이런 표정으로 얘 이 지랄 뭔지 알죠? 너 이거 겪어봤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 만나가지고 보통 그러면은 막 네가 이렇게 여기서 화를 내면은 비욘세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를 집에 가서 싸울 만한 그건데 이 사람은 너는 알지? 너 얘랑 일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막 눈알을 굴려가지고 저도 같이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눈알을 굴리고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맞아요. 그분한테 아유 작가님도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맞아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뭔지 약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라는 감정인지. 공공의 적이 있어서 네. 서로 또 긴밀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비혼에 대한 방송을 할 때도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말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데 이게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네가 결혼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서 저는 독점 연애가 맞아요라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혼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 이런 어떤 관계라는 거는 되게 가변성이 많은 건데 근데 책이라는 건 네가 내서 ISBN이 찍히는 순간 국회 도서관으로 직행하는데 영혼이 박제되는 건데 네. 어쩌자고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에 대해서 너의 본명을 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라는 얘기를 비욘세만 해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란다. 올해 나올 비혼 에세이에 대한 것도 야 근데 너 이거 책까지 내는 거는 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작가님은 심지어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나에게도 불확실한 것도 많고 위대한 작사가 김이나 작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이 그랬거든요. 설렘의 코어는 불확실성이다. 맞아요. 어쨌든 이게 연애랑 사랑이랑 다 연결된다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책을 낼 때 부담은 없었어요? 사실 모든 건 변하잖아요. 네. 특히 뭐 어린 시절에 이미 지나가서 고정되어 있어 보이는 그 경험도 네.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5살 때의 나와 네. 내년에 생각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순간의 진실, 내 입장에서의 진실을 쓰는 게 네. 저는 그 쓰는 사람들의 어떤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가변성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두려운 것은 가장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쓰더라도 네. 그 서사의 중심이 되는 그 방향성, 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내가 논의를 전개했을 때 내 권리를 얘기하다가 누군가를 또 소외하는 건 아닐까? 차별적인 맞아. 언어를 또 재생산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고민을 항상 되게 네. 하게 돼서 내가 내 삶이 계속 변화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 메시지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언어를 벼려야 한다. 이런 네.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에 봤을 때 내 책에 어떤 단어가 있어서 그걸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부담. 맞아요. 이 미끄러지는 논의 때문에 네. 누군가 또 삭제되면 어떡해? 네. 뭐 이런 고민들. 근데 아무래도 세상이 정답이라고 하는 방식의 연애와 관계 맺음을 하지 않는 사람 뭐 비혼만 봐도 크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빨리 뭐 그러다가 결혼한다. 결혼한다. 근데 이미 37인데 뭐 뭘 지금 내일 당장 결혼해도 뭐 빠르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특히 그 퀴어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은 여자 좋아하는 것 같지. 나중에 네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 안 만나봐서 그래 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입 벌리고 그 관계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와 되게 많은 부담이 되겠다. 사실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지고 관계의 형태가 변하고 이런 건 누구한테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아등바등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만큼. 근데 이게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저기 어딘가에 입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가끔 그게 막
물컥물컥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 잘 보고 지나쳤던 댓글 같은 것들이 가끔 가다가 와, 이 새끼들 보기 그래서라도 나는 정말 절대 뭐 잘 살아야지. 잘 살 혼자 살아야지. 때가 있어서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는 없는지. 그럴 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리뷰 중에 비슷한 거 봤었어요. 뭐라 그래요? 책도 안 읽으신 것 같은데 네, 내가 거의 다 안 읽어요. 장담하는데 네. 이 사람들 사귄 지 3년 만에 무조건 헤어진다. 이건 내 혼자만의 아집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 영국에서 또 연구를 했나 봐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언젠가 쟤네들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네. 얘기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의 실패라는 게 대체 뭔가. 네. 헤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 연애 실패, 관계의 실패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 이 관계가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누군가가 이 관계에 기울이는 노력을 게으르게 했을 때 네. 무심해질 때 불평등해진다면은 네. 무례해진다면 그 관계를 끝내는 게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내 삶과 이 관계를 책임지는 자세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면 슬프겠죠. 네. 그렇지만 그 헤어짐 때문에 이 모든 뭐 폴리아모리 담론이든 어떤 다른 방식의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해석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냥 정상연애 그리고 뭐 기혼 그리고 출산을 한 유자녀 가정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소수성을 띠는 관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네 네. 그거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너네 그거 망할 수도 있는데 너네 그거 엎어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뭐 사진을 찍는 거야? 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맞아. 왜 실명으로 여기저기 나가는 거야? 라는 말을 그리고 심지어 누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커밍아웃 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받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혼세님도 타투 네.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타투도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희 엄마가 너의 장래 시어머니가 싫어할 거다. 맞아. 남자가 너 보고 좋아하겠니? 막 이런 맞아. 지워라 이제라도. 맞아. 네, 진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희 청취자분이 사연 보내주신 게 하나 있어요. 홍승은 네. 작가님 만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꼭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홍승은 작가님께 여쭙사옵니다 하시면서 딜라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저는 폴리아모리적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스스로의 이런 면을 더 알아가고 있고 폴리아모리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초보예요. 책도 다큐도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요. 단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관계 내에서 커밍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 제 이런 성향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기 시작할 때 무언가 관계가 깊어지기도 전에 호감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르치게 될까봐 제 얘기를 먼저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실제로 잘 만나던 분께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가 돌아오는 반응에 많이 어려워졌던 적도 있고요. 폴리아모러스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를 찾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까요? 커뮤니티가 있는지조차 사실 아직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전에 홍승은 작가님께서 아내가 결혼했다 책에 대해 언급하신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책에서의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분께서 남편 영화상 고 김주영님을 설득 또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목을 졸리는 등 폭력을 당하면서까지 마치 죄인인 양 저자세를 취하고 부처님 마냥 모든 고난을 끝내 감내해내는 부분을 지적하셨죠. 저도 흥미롭게 본 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폴리아모리도 다양한 성향 중에 하나로 존중받았으면 좋겠는데 여주처럼 달라이라마가 돼가며 제 취향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또 한편 그 여주만큼이라도 폴리가 아니었던 남편을 결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일종의 성공이 제 입장에선 그야말로 픽션이라 가능했던 건가 싶을 수준으로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폴리아모리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이 서툴고 그 시점과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전에 서로 폴리아모리 성향을 알고 만난 관계가 아닐 때 만약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분께는 낯설 수도 있고 초반에는 즉각적으로 거부감도 일으킬 수 있는 제 성향을 언제 어떻게 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상대의 마음도 제 마음도 가능한 다치지 않게 하고 풍파를 최소화하고 싶다 보니 저도 제 성향을 억누르거나 기피하게 돼요.
가능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 편이 편하겠지 싶어서. 그런데 제게 떡하니 있는 상황을 부정하자니 부작용이 날까 걱정도 되고요. 만남 초기에 제 커밍으로 인한 작은 균열이 점차 건설적이고 상생적인 대화보다 소진적이고 다급한 제 설명들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상대도 오해와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서로 지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미 건강한 관계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아 저도 일일이 제 해명을 이어가기보다 폴리아모리를 어려워하는 상대를 더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관계를 그냥 접게 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네. 친구들이랑 저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오픈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오픈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다른 친구는 근데 이게 어쨌든 왜 소수자성을 띠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네. 내가 아쉽다 보니까 이 사람을 놓칠까 봐 조마조마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네.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진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폴리아모리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극심하게 반대해서 네. 그러면은 모노가미로 사귀자라고 네. 하고서 3년을 연애를 했는데 네. 끝내 헤어지게 됐던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네. 너무 자기를 뭔가 이 독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서 근데 헤어지고 나서 6개월 만에 대화가 또 그 부분에서 맞는 네. 사람을 만나서 지금 2년째도 연애하는 네. 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사례를 듣게 돼서 사실 딜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되게 개별적이잖아요, 관계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타이밍이 적기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네.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를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 사람과 같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소수성을 얘기했을 때 네. 이게 또 아우팅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쵸. 라는 고민도 있어서 이 어떤 그 주변과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차별이긴 하지만 네.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네. 그 간보고 뭐 이렇게 좀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내 네.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적어도 유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판단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얘기를 좀 감정이 생길 때쯤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기준이 나는- 이제 내 감정이 커질 때쯤이 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뭐 페북 메시지에서 카톡 메시지로 나와, 혹은 뭐 데이트 처음 네. 왠지 이건 딱 봐도 데이트 같은데라고 하는 약속이 처음 잡혔거나 네. 이런 순간에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통보가 아닌 합의라는 것을 네. 아까 많이 얘기했었는데 폴리아모리 하면 무조건 다자를 상상하게 될 거잖아요. 네. 상대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비독점, 그러니까 독점하지 않고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나는 걸 네. 고민하고 있고 그게 뭐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라고 네. 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건 혹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초반에 이제 관계가 조금 서로 호감으로 넘어갈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네. 추가로 그런 뭐 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그분이 얘기를 듣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지민님처럼 네이버에 검색을 했다가는 맞아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네. 두 명의 인과 삼녀 책을 가져가서 품고 그래, 있다가 좋죠. 너가 너무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이게 너한테는 네가 그동안 알던 폴리아모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너가 지금 굉장히 무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 맞아요. 화를 가라앉히고 아니면 화난 상태여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하고 한번 줄만한 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막 검색했는데 막 연애의 참견 나오고 나무 위키에서 나무 위키에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변태 성욕의 일종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난교다 이거는 뭐 그런 여러 쓰리썸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나 같고 이 사람이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람을 피고 싶기 때문이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빡치기는 하지만 내가 준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맞아요. 해보는 것도 맞아요. 지금은 시기가 아직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네. 이거는 또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뭐 연애든 다른 관계든 간에 리트머스지가 되는데 맞아요. 폴리아모리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도 네.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어떤 폴리아모리나 혹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대화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이게 대화여야 하지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당장은 모르더라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더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맞아.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되니까. 갑자기 빠졌는데 되게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럴 때 또 하나의 방식은 네.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저는 상태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 거지. 근데 네. 폴리아모리를 내가 지향하면서도 1대1 관계를 약속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쵸. 생각해요. 네. 독점 관계로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것만을 원한다 네. 라고 한다면 얘기해 본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우리 독점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네. 라고 하고 어느 순간 네. 또 지금도 저는 가끔 이렇게 기혼인 부분들이 같이 제 책을 읽거나 혹은 다른 논의들을 보면서 네. 이야기 합의의 갱신 가능성 네. 그걸 갖고 얘기한다는 거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그게 나의 정체성, 폴리아모리가 정체성이다라는 거에 쉽게 답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네. 나의 성향을 배신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진짜 독점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연인이 있다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폴리아모리를 할 상대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독점 연애가 가지고 오는 엄청난 위험이랑 그게 서로한테 강요하는 것들이 연애의 코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독점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귀자마자 이성의 연락처를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로맨틱한 행동이다. 질투 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연애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알아두면 되게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유, 네. 동의합니다. 아예. 아니 저희가 그 폴리아모리 얘기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다른 책들도 많이 막 내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보면 뭐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도 그렇고 뭐 글 쓰는 거,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독려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면은 네. 사실 1차적인 이유는 독자로서의 제 욕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 담론은 주로 네.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네. 누구의 목소리 어떤 방향으로 냈었는지 보면 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류의 이야기를 주로 네.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출판 시장의 판도도 바뀌고 있고 네.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함께 글을 쓰자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그 다 담을 수 없는 각자만의 위치성에서 나오는 네. 목소리들이 되게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변방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그만큼 시끄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번 그런 글 쓰는 사람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 중에 네. 유자녀 기혼자 전업주부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제일 타자화된 집단이라고도 생각해요. 사람들이 네. 뭐 무슨 맘충 같은 혐오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 전업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해석한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분이 갖고 온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그거를 먹고 남편이랑 아이가 너무 맛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삼시세끼 끓이는 게 의무인데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냥 맛있다로만 들리지 않고 다음 끼니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기대로도 들려서 이게 이 사람한테는
저한테는 가장 코어로 많이 하고 있는 하루에 3번씩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한 번도 이런 밥을 차려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그날 여러 가지 글을 읽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만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자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글쓰기 수업을 네.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네.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혹은 되게 반성하게 만들고 네. 그 글을 함께 쓰고 읽는 그 과정 자체가 연대라는 생각이 네. 정말 찐하게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다른 세계들을 툭툭 꺼내놓을 때마다 네. 너무 그 경험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제발 글을 함께 쓰십시오.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글쓰기 모임에 있는데 그쵸, 있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까지 글쓰기 모임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분이 이제 작가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네. 이제 눈치 없이 진송님이 홍승은 작가님을 거기 카톡방에 초대해서 와. 문인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우리는 진도를 못 빼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글 쓰는 것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글쓰기 선생님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네. 여러모로 되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러네요. 진짜요. 네. 글을 많이 쓰자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특히 글 쓰는 여자들한테 되게 많은 공격이 가해지잖아요. 그쵸. 네, 이게 어디 여자가 지 목소리를 내라는 시선의 공격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특히 여성들은 스스로를 검열하는 게 너무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서로한테 쉽게 실망하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른 담론이 나왔을 때 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꾸준히 글을 쓰는 입장에서 뭔가 용기되는 말을 스스로와 다른 여자들한테 해준다면 그러게요. 자기 검열, 자기 네. 의심, 자기 부정 이런 것들 정말 중력처럼 되게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네. 어떤 발언을 할 때나 그럴 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수업에서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네. 최현숙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네. 그분의 쓴 글 중에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좋은 여자와 미친년 사이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미 읽은 느낌. 그쵸? 근데 그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애인, 좋은 네. 여자친구 막 이런 어떤 좋은 착한 이런 것들을 하도 받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네. 사실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은 네. 항상 좋은 여자와 미친년 사이를 줄다리기 하듯 우리는 살아왔지 언제나 완벽한 좋은 여자 혹은 완벽한 무언가가 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여성이 되겠다라고 네. 선택하는 일은 네. 조금 더 미친년 쪽으로 가겠다는 선언과 또 같은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사회에서 여성은 사실 글뿐만 아니라 네. 운전만 해도 맞아. 뭐만 해도 네. 조금만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네. 미친년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자기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소위 이 사회에서 위험한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고 글을 쓴다라고 네. 하는 거는 조금 더 미친년 쪽으로 가는 나의 어떤 선택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글이 뻔해지지 않고 교훈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은 네. 내가 한순간에 네. 줄다리기에서 이쪽으로 팍 땡길 수는 없더라도 네. 한 발자국이라도 이쪽으로 가려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사실 글을 쓰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안전했나? 질문해 보면은 글을 쓰기 전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위험과 위협과 네. 이런 오해와 이런 거를 이렇게 오물들을 안고서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오물이 오는 건 또 아니더라. 막상 맞아, 써보니까. 맞아. 그쵸.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라고 깃발을 꽂았을 때 네. 그거에 응답해줄 또 다른 동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네.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네.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내가 쓴 글이 누구를 막 상처 줬을까 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기는 하는데 네. 가끔 짜증날 때는 맨날 우리만 이러고 있어.
우리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만 이러고 있어요. 누구는 상처에서 네 글이 다 어떤 집단에 상처 줬어라고 얘기해도 아니 나는 그런 난 차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차별받은 사람이 쓰는데. 있다는데 아니 네가 차별받은 건 아니야. 왜냐? 난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이런 기적의 논리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미워하기 쉬운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거를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너무 훌륭한 좋은 글들을 잃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서로 따뜻하게 남한테 따뜻하게 응원을 하는 만큼 스스로의 글한테도 맞습니다. 그런 걸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네. 저 자신에게 저에게도 슬쩍 나에게 네, 하게 되네요. 아니 저희가 네. 비욘세가 항상 이런 식이긴 하지만 오늘도 1시간 45분 근데 사실은 작가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러다 보면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헐레벌떡 시작했지만 오늘도 아쉬워요. 네. 아쉬워라. 아쉬운데 그 비욘세 들으시다가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집에서 네. 개인적인 공간에 불러주신 거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출연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일단 저는 네. 오늘 진송님과 혼세님이 같이 집에 오셨잖아요. 네. 항상 방송으로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두 분이 대화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와 되게 대단한 방송이나 어떤 무대에 저 혼자 관객으로 잘 있는 느낌 너무 즐거웠고 신기했고요. 반갑기도 했고 또 혼세님과 이렇게 공감 가는 지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망한 연애도 그럴 거고 글을 쓰면서 겪게 되는 자기의심이나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친구 동료를 만났다. 이게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한테도 청취자분들한테도요. 그리고 오늘 홍승은 작가님 나오신 기념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작가님 쓰신 책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를 제가 사서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인을 받아서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2명의 애인과 삽니다도 새 거가 있다. 이거는 작가님이 제공해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편 들으시고 청취 후기나 아니면 기대편 같은 것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욘세 언급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넣으셔가지고 지금 이 3권의 책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보고 추첨해가지고 작가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인본으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럽네요 갑자기.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어요. 잘한다. 역시 지필 노동자는 언제든지 내 책 얘기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 그 랜선에만 있었던 사람을 틴더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잘했고 들어올 때 되게 어색하면 어떡하지 했지만 일단 강아지 4마리가 달려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손뭉치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처음부터 기분 좋게 들어와서 막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지점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찾다 보면. 심지어 저는 폴리아모리 얘기를 이렇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서로의 막 진영을 나누고 카테고리를 나누고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공명되는 지점이라는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욘세가 원래 이런 진지한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하면 좋겠다. 한 번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와.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녹음날 얼굴을 처음 본 게스트예요. 다 제 친구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이에만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랑도 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작가님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자면 내 마음대로 되게 용기를 얻은 방송이었다. 와, 저도요. 이제 우리도 게스트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얻게 돼서 와. 되게 좋았고요. 항상 비욘세는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희대의 결혼주의자인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기혼자가 나와도 똑같이 혼자 사세요를 시키는데 오늘만큼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가 자기만의 어떤 선언이고 중요한 메시지인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로징 멘트를 처음으로 맘대로 사세요로 마음대로 사세요. 너무 좋네요. 이번 한정으로. 혹시 네. 청취자분들한테 네. 너무 농담처럼 던진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갑자기 개들이 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다. 아마 우주가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전에 그 저자 속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함께 해방될 수 없다면 내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라고. 저 그 말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썼는데 저는 저 혼자 자유롭기보다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에 맞게 혼자서든 둘이서든 여러 명이서든 네.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함께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엄마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댕댕이. 네, 퇴근을 알리는 네.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반려인의 퇴근을 알리는 우리 댕댕이의 귀여운 목소리까지 여러분 함께 들으셨고요. 그럼 저희 마무리로 클로징 멘트 해볼까요? 네. 맘대로 사세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2번, 3번 하시기 때문에 부담 네. 갖지 마시고 제일 많이 틀리는 사람 지금 옆방에서 글 쓰고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맘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큰일 났다. 걱정이다.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고 여러분과 맘대로 사세요 지금 이제 약간 큰일 났 90년대 방송을 많이 보신 홍승은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제가 앞에 멘트를 얘기하고 여러분까지 하면 맘대로 사세요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사세요. 어우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